펄펄 뛰면서 경찰을 고발하려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갑자기 오늘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된 일일지요?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을 고발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시선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도정을 파악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당의 공식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합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게 기소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고발을 해야겠다. 어제 나가려고 하다가요, 보완하고 오늘도 30분 전에 갑자기 취재진은 철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내막을 살펴보니까 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이재명 지사 측의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닌데요. 네. 아마도 이해찬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해찬 대표가 직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광역 단체장이 여당의 경찰을 고발하는 것 국민들 보기에 네. 상당히 안 좋은 그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더 집중하고 네. 수사에 그냥 수사기관의 어떤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이해찬 대표가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을 또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가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을 또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현직 단체장과 경찰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전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큰 어른 아니겠습니까? 나서서 적절하게 저는 교통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바로 저 장면이요. 한 달쯤 전에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한다고 하면서요. 두 분이 만났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어려웠는데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방문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네. 어려울 때마다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그 모습 당의 말이죠.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기도 하고, 네.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로 해서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지금 자꾸 이제 그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네. 당의 이미지에도 이제 별로 보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차기 구도를 그리는데도 상당히 지금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가능한 한 이제 모두 살리고 최대한 이제 키워서 경쟁을 나중에 시키더라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더욱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친노 친문 쪽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그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본인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하고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번 판단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번에 고발을 했으면 네. 이재명 지사의 공직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그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종원 평론가님 말씀은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후견인처럼 이 당의 후보군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5위에서 2위로 약진했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이 부분도 좀 감안하면서 나름대로 그 보관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자꾸 여러 논란들로 해서 대권 주자들이 중도 이렇게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당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흔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뭐 흥행 변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거쳐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되는 이 그림. 이건 어느 당에서나 사실은 바라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현직 지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의 자산으로서 좀
일단은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 고발을 이제 접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재명 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 여론조사 보니까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까? 5위에서 2위로 그 스캔들 의혹에도 딛고 올라섰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정에 그냥 점잖게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파이터로서 면모를 계속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는 원래 달리라고 만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달리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속도 위반하라고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인생 무상이다, 또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좀 성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가 경찰이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또 불만들이 나오고 이게 같이 겹쳐가면서 네. 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을 검찰에다가 송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또 과속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일단 자제를 시켰다고 하는 점에 의미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하는 점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좀 김부선 씨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부담을 덜었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작용하고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과거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이나 명쾌했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평가를 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위기라는 게 이렇게